시진핑을 제가 시심핑이라고 했습니다. 시신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시진핑을 시심핑이라고 했고요. 자,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의 오성홍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 원래는 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5개의 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중국 폐렴 5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그린 거를 보고서 중국의 시진핑이가 야마가 이빠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진핑이가 망했습니다. 시진핑이가 왜 망했냐?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그 꿈이 박살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시진핑은 중국 군사위 주석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 그 다음에 주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진핑이 중국의 1인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제조업 2025, 그 중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발표를 합니다. 2025년도에 10년 뒤에 중국의 반도체가 세계 1등을 해서 세계의 모든 기술을 중국이 다 석권하겠다. 제조업도 전부 석권하겠다. 라고 야심차게 말을 합니다. 미국을 능가하는 반도체 1등 국가로 중국을 만들겠다. 이딴 소리를 떠들었고요. 돈을 엄청나게 퍼붓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그 굴기는 망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미 망했어요. 돈을 무진장 갖다 부어 넣기는 했는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반도체 기술을 한국 삼성전자에서 훔쳐가려고 했었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무슨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공개하게 압박을 엄청나게 했지만 삼성전자가 끝끝내 그 물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무엇인가만 알면은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은 세계 1등을 쉽게 갈 수도 있는 굉장한 비밀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삼성 반도체 이재용 부회장의 문재인 주사파들의 그 협박과 억압을 견디고 딛고 일어선 아주 용기 있는 행위에 의해서 그 기술이 도둑 맞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에서 일단 망했습니다. 그 해 2014년에 1대1로 재창을 하면서 육상 1대1로와 해상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이 반미 전선을 만들려고 했죠. 미국과 반대되는 중국이 패권을 부릴 수 있는 국가들을 묶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대1로도 지금 봉착한 상태입니다. 각국 말레이시아나 기타 여러 나라들이 중국이 이 1대1로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투자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를 긁어먹는, 울거먹는 아주 착취적인 그런 자본 투자를 해서 중국에 대한 반감들이 많은 국가들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1대1로도 지금 한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2015년에 시진핑이가 황제에 등극을 하죠. 그래서 평생 독재로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중국을 통치하는 중국 황제의 시진핑이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굴기나 1대1로나 이런 것들은 최근인 2017년, 18년, 19년 이때에 문제가 돼서 망한 거지만
2015년까지는 시진핑이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오바마, 바보 오바마가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오바마를 바보로 취급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오바마가 바보짓만 하지 않았어도 시진핑은 있던 헛된 꿈을 꾸지 않았을 텐데 이 오바마 때문에 시진핑이가 완전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등소평이 향후 100년 동안은 미국에게 덤비지 말아라, 미국과 경쟁하지 말아라 라는 유훈을 시진핑이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시진핑이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1등 국가를 목표로 완전히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의 예정과 같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시진핑의 중국몽은 세계 1등 국가로 가는 게 성공을 했을 겁니다. 반도체 기술 세계 1등 국가도 성공을 했을 겁니다. 1대1로도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진핑의 꿈이 박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귀어코는 시진핑을 굴복시키는 협상을 했죠. 그래서 겨우겨우 2019년의 경우에 중국은 경제 성장률 6%를 겨우겨우 지켜냈습니다. 억지로. 문재인이 작년 2019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0%를 국민 세금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맞춘 것처럼 시진핑도 6%를 겨우겨우 맞췄어요. 올해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지금 중국 폐렴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중국 폐렴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은 시진핑이가 지키고 싶어하는 6% 성장률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6%를 못 지키고 5.5%나 5%나 이런 식으로 중국의 경쟁 성장률이 하락을 할 것임이 100% 확실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면은 이거는 시진핑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위치가 약화됩니다. 시진핑을 반대하는 중국 내 반대 정치 세력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시진핑 때문에 중국이 망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의 일치를 갖게 되면 시진핑의 권력은 몰락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중국에서 발생된 폐렴이 아주 결정적으로 시진핑을 몰락을 더 부채질하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이게 우연치 않게 발생한 중국 폐렴이 중국 시진핑의 목에 탈침을 놓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올해 원래는 2020년이 어떤 사회였냐면 그 시진핑이가 그 2015년에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면적인 중국을 소강 사회로 실현한다. 그 소강 사회는 중산층 사회인데 이것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그 공자가 말한 사회 발전 단계 3단계 중에 2단계가 소강 사회입니다. 1단계 온포 사회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계고 2단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중산층 사회입니다. 마지막 3단계가 이상적인 파라다이스, 천국의 삶을 사는 건데 대동사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대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좌파적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2020년에 시진핑이가 중국인들을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겠다. 소강사회를 실현하겠다. 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했는데 이것이 좌절되게 된 겁니다. 경제 성장률 5%대로 떨어지면은
중산층 사회, 소강 사회가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악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소강 사회, 중산층 사회 실현을 2020년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역시 시진핑의 좌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소강 사회도 안 돼, 반도체 세계 1등 국가도 안 돼, 1대1로도 안 돼, 지금 폐렴으로 지금 이 시진핑의 지도력도 문제가 있어.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원래 예상했던 2035년에 현대화 목표 실현, 이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당연히 2050년에 세계 1위 국가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시진핑이가 옛날에 자기가 오바마하고 힐러리 있을 때 중국몽을 꿈꾸고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이러한 중국몽을 여지없이 박살을 낸 겁니다. 어디서 감히 미국을 넘어서는 1등 국가가 되려고 그래. 주접 떨지 말어. 네 분수를 알아. 그러고 그것을 좌절시키고 무릎 꿇리게 한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번 중국 폐렴으로 간신히 한번 일어서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것이 예상대로 4월달, 5월달까지 이 균이, 중국 폐렴이 퍼져나가면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많이 죽겠죠. 중국 시진핑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은요, 가능한 한 가급적 밖으로 외출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생존 보존하셔서 이 좌파 떨거지들이 폐렴 많이 걸려서 죽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진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진핑은 망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친중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친중 세력, 이것들도 조만간 확실히 망할 겁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내에 중국 폐렴이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걸릴 수 있는 불안감은 있지만 시진핑이 타격을 입고 문재인이 타격을 입고 주사파 좌파들이 타격을 입고 이것이 4월 달까지만 중국 폐렴이 가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폭망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극기 애국 동지님들에게는 하늘이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미국의 군사 작전 중에 브로큰 에로우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과 아군이 혼합되어서 근접전에서 힘들 때, 그때 아군의 숫자보다 적군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 그 아군 비행기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무조건 다 그냥 폭격하라고.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냥 다 폭격하라고. 그것이 브로큰 에로우 작전인데, 그 브로큰 에로우 작전을 통해서 적군이, 엄청난 적군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 아군은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폭격하는 폭탄의 위치를 피해서 몇 명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죠. 결국은 승리를 하는 그런 작전이 브로큰 에로우 작전인데, 지금 중국 폐렴이 한국에 들어온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최대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좌파들은 길거리로 돌아다니고 촛불 들고 돌아다니게 해서 폐렴 걸려서 뒤지게 만드는 겁니다. 시진핑도 완전히 망했고 문재인도 완전히 망한 찬스가 지금 왔습니다.